안녕하십니까. 한관련입니다. 몇 달 전부터, 몇 개월 전부터 제가 그 농지법이 좀 심상치 않다 강화되고 있으니까, 제주도에 입도를 계획하시고 계신 분들은 농지법이 강화되기 전에 건축허가를 좀 득하는 게 좋다라는 제가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법과 관련된 강의를 한번 들었고, 지금 결국엔 농지법이 또 강화됐죠. 근데 그 농지법 강화된 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위축되거나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목적이 있으니까 우리는. 왜냐면 목적은 건축이잖아요. 그죠? 건축을 내가 하겠다. 독채 펜션이다. 전원생활, 노후생활, 웰빙, 한 달 살기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해가지고 건축과 관련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 왜냐면 투기를 잡기 위해서 LH 사건 이후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경자 유선의 원칙에 의해서 이제 농지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아니면 농사를 짓는 분이나 아니면 농지를 전용을 해서 어떤 본인의 어떤 목적대로 활용하실 분들, 그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혜택이라기보다 그분들에 한해서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단지 투기를 막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지법을 강화해 놨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농지심의위원회라는 게 두 달 전 8월 18일부터 이제 탄생이 됐습니다. 이제 농지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그전에는 우리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우리 줄여서 농취청 해봅시다. 농취청을, 이걸 우리가 소유권 이전하려면 계약하고, 땅을 우리가 소유하려면 계약, 그 다음에 농취청 발급, 그 다음에 농취청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 소유권 이전하죠.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게 요 전까지는 뭐냐면 보통 3일 정도, 3, 4일 이내에 농지청을 발급을 해줬죠. 해줬는데, 이제는 면적에 제한 없이, 제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1000제곱미터 이상은, 외지인이 다 전입신고를 해야만 소유가 가능했잖아요. 취득이. 그런데 1000제곱 미만인 분들도 전입신고를 해서 하는 건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거기도 농지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는데 우리가 1000제곱미터 미만, 300평 미만은 실제 뭐냐면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이 농지청을 그전에는 발급을 해줬어요. 왜?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을 해서 발급을 해줬죠.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을 해서 발급을 해줬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도 이제는 주말 체험 영장으로 옛날에 발급해준 게 이게 좀 막혔다는 거죠. 그런데 겁먹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물론 요 심사 기간이 옛날에 3, 4일인데 이제 14일. 그런데 주말 공휴일 빼고 나면 이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14일이니까 실제로는 3주입니다. 3주. 3주 기간 동안 농지심의위원회에서 1000제곱미터 이하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외지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도 심사를 하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심사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읍면 단위에서 농지심의위원회들이 6인에서 10인 이렇게 많은 데는 14인까지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할 때 이 농사 관련 전문인들이죠. 이제 기관에 있는 분들이나 이분들이 심의를 해서 대부분 바꾸시게요. 왜? 아니 농지를 취득하는데 외지인이 주말 체험 영농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계가족이 제주도에 있으면 또 가능을 해요. 직계가족이. 그러니까 직계가족도 없고 주말 체험용으로 목적을 하겠다라고 하면 거의 다 받고 맞습니다. 영농계획서 제출해도. 방법은 있죠. 우리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뭡니까? 농지를 사서 옛날처럼 툭 던져두는 그런 거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축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한 달 살기든 노후생활이든 전원생활이든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저번에도 허가를 득게 하면 좋다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래 보면은 뭐 결론을 이야기해 봅시다. 문제가 있고 해결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첫째, 우리 이제 소형 평수를 이야기합시다. 큰 평수는 당연히 해당이 되고 전입신고가 되면 하더라도 그러고 소형 평수 우리 주소 옮기지 않고 이전하지 않고 우리가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자, 농지다. 이게는 해결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하십니다. 건축허가 그러면은 바로 소유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전용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문제가 여러분들 이제 경공매 이게 문제인데 경공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경매를 낙찰을 받고 매각 결정을 7일 이내에 하고 그 다음에 매각 허가 결정을 또 7일 이내에 하고 그때부터 30일간 낙찰 금액을 납부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45일이 소요기간이 소요가 되죠. 이런 경우에 있는 분들은 뭐냐면은 농지 취득 정부 24시에 들어가셔가지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을 먼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취소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매하시는 분들은 내가 저 땅을 내가 경매를 봐야 되겠다 하면은 일찍 경매 전에 사실 경매 전에 이렇게 농지 취득 당연히 건축을 이분들은 이제 건축을 하는 것 경매를 하면서 건축가 득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농취청 신청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지심의위원회에서 여기는 뭐 이분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경매를 받았으면 농사를 짓겠다는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일찍 경매 전에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문제되는 땅들은 어떤 거냐 하면은요, 참 문제되는 땅이 저도 이분들이 걱정이 드는데 제일 문제되는 땅이 뭐냐면요, 이거는 같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지금 육지에서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 건축 불가한 땅.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도로, 뭐 상수도, 전기, 뭐 수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이 안 되는 땅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실제로 이 상수관로입니다. 상수관로. 저 중산간 쪽에 옛날에 땅을 사놓으신 분들, 이분들 이제 이 땅을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이분들은 지금 누가 땅을 사겠습니까? 이 땅을, 현재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해결 방법인데 이거는 뭐 해결하면 돼요. 어차피 건축할 거 건축허가 득해놓으면 돼요. 이거 3년 동안 뭐 계속 이렇게 연기를 하면 되니까. 근데 이분들은 건축허가를 득할 수가 없으니까 이 땅을 사실 분들은 뭐냐면 정말로 농사를 지으실 분들이 누군가가 그러면 제주도민이 해야 되겠죠. 가격은 물론 사겠죠. 그죠? 이분들은 도민이 사야 되고
도민은 어차피 농사 짓는다 하면 됩니다. 이 도민이 사야 되는데, 도민이 이 땅을, 이 문제되는 이 땅을, 이분은 당연히 농사 짓는 분입니다. 건축가 되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뭐 기획부동산들한테 왜, 여기 뭐 개발됩니다. 여기 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기 뭐 20항이다, 영어 교육도시다, 주변에 어디 뭔가 개발 호재 되시니까 그 주변에 10분, 15분 뭐 떨어져 있는데, 거리가 있는데, 건축도 되지 않는 땅을 여기 뭐 개발될 것이다, 앞으로 좋아진다, 이렇게 막연하게 사놓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이분들 땅은 이제 농지라면은 이분들은 건축이 안 되니까 어차피 이렇게 농지는 이거로 건축 허가 득하는 걸로 해결이 싹 다 됩니다. 농지심의위원회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되는데 여기도 다 돼요. 결과적으로는 건축 허가를 득하는 게 해결책입니다. 여기도 그렇고 다. 그런데 이제 건축 허가를 득할 수가 없는 불가한 땅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분할이 된다면 각 필지별로 지금 농지연구라는 개념은 없었죠. 이제 농지대장으로 해서 제가 방법은 이거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뭐 건축이 안 되는 땅이다 하면은 뭐 700평이다 1000평이다 그럼 좀 적은 평수로 분할해서 예? 분할해서 농막을 하는 개념으로 농막도 이제는 뭐 우리가 농지연구는 올해부터 농지연구는 없어지고 농막이잖아요. 그럼 천재문명하고 관계없이 다 농막으로 농지대장으로 다 바뀌잖아요. 농지부가 아니고 농지대장으로 다 바뀌고 면적이 제한 없이 다 농지대장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이분들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론은 뭐냐면 이 매도를 하시고 사는 분들의 문제고 여기는 뭐 매수가 문제가 아니고 매수를 잘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니까 그렇고 매도를 하시고 사는 분들은 매도를 하시고 사는 분들이고 매수를 하시고 사는 분은 큰 문제는 없다. 건축을 득하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매는 좀 일찍 농지 취득 신청을 하시고요. 자, 8월 18일부터 이 농지심의위원회가 이제 결성돼가 이게 농지를 좀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주 귀한 땅들은 이제 어떤 땅이냐면요. 지목이 임돼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아주 취득이 용이하죠. 이 지목이 이미 밭인데도 실제로 밭과 수원인데도 지목이 임인 땅은 갈수록 또 제가 이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농지법에 대해서 제가 한 6개월 전에 강의를 한번 드렸고 지금 이렇게 실행이 됐죠. 앞으로는 이 미래는 또 뭐냐면 밭이나 과수원이면서 지목이 임인 토지들은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 가지 혜택이 많죠. 자, 오늘은 농지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8월 18일부터 면적에 제한 없이 이제는 농지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농지취득증을 발급을 해줍니다. 농지취득증이 있어야만 소유권 이전이 되죠. 그래서 너무 거기에 겁먹을 필요가 없다. 건축허가를 득하면 된다. 우리가 건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투기 형태로 툭 던져놓고 사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제주도는 이제 옥과 석이 구분됐다. 옥석이 구분돼서 건축이 되는 소형 평수들은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한다. 제가 이거 누차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희소성 때문에 자꾸 귀해지니까 계속 상승하니까 뭐 투기 목적으로 해가지고 툭 던지고 뭐 몇 배가 오르니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건축이 되는 소형 평수는 조금씩이든 많이 오르고 적게 오르는 본인의 복입니다. 계속 상승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내용으로 농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뀐 농지법.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알렌트 대표 박hin기입니다. 감사합니다.